안녕하세요. 이기련 변호사입니다. 연차 휴가에 대해 알아보고 계시는데요. 이번에는 연차 유급 휴가를 둘러싼 해석상의 몇 가지 문제점들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연차 유급 휴가 제도는 근로자에게 휴일 외에 매년 일정한 일수의 휴가를 유급으로 보장하는 제도로서 근로자에게 임금 삭감 없이도 근로 제공 의무를 면제하여 근로자의 정신적, 육체적 휴양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이와 같은 연차 휴가는 노사 모두에게 그 의미가 적지 않은데요. 넓게는 연차 휴가의 성립 요건,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휴가 일수가 얼마나 되고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사용자와 근로자 측 모두에게 큰 관심사항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첫 번째로 알아볼 것은 소정 근로일에 대한 해석인데요. 단위 기간인 1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1년간 80% 이상 출근이라는 비율을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근로해야 할 날, 즉 소정 근로일과 출근한 날 등의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1년 근속을 연차 휴가 부여의 기본적인 전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연차 유급 휴가를 얻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 단위 기간인 1년이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달력상의 365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휴일 등을 제외한 소정 근로일수를 말하므로 소정 근로일을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소정 근로일이란 법령의 범위 안에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하기로 정하여진 날, 즉 계약상의 근로 의무가 있는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 연차 유급 휴가 규정에서 1년간 80% 이상 출근이라는 요건은 1년간 소정 근로일을 80% 이상 출근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해야 합니다. 앞에서 소정 근로일이란 법령의 범위 안에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하기로 정하여진 날, 즉 계약상 근로 의무가 있는 날을 의미한다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근로 의무가 없는 날은 어떤 것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주휴일, 근로자의 날, 약정휴일 등이 여기에 해당할 텐데요. 그 외에도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육아휴직 기간,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 해석 가능한 기간 등은 소정 근로일수에서 제외됩니다. 한편 소정 근로일에 출근하지 않았지만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는 기간은 소정 근로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하되 출근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여기에는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업기간, 출산 전후 보호휴가기간, 예비군 훈련기간, 민방위 훈련 또는 동원기간 등이 해당될 것입니다. 또 출근한 날이란 실제 근무한 날을 뜻하며 원칙적으로 소정 근로일수에서 결근일수를 공제한 날이 됩니다. 다음으로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해고를 당하였지만 부당해고로 판단되어 원직으로 복직되었다면 그 부당해고로 인하여 실제로 근로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그 근로일 및 출석일 산정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이 문제도 연차휴가제도의 취지가 해석 기준이 될 텐데요. 연차휴가제도가 근로자에 대해 휴일 외에도 매년 일정 일수의 휴가를 유급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제도라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사용자의 규칙사유에 의하여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출근율 계산에서 근로자를 불리하게 만들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사용자의 부당해고로 인하여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기간은 전체 근로일 및 출근에 모두 산입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해고 후 복직되기 전까지의 기간은 연차 휴가를 산정함에 있어 전체 근로일 및 출근일에 모두 산입되므로 연차 휴가권이 발생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제출한 근태 처리원을 정당한 연차 휴가 신청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근로자가 이 기간 동안 조퇴하거나 출근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 부당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이어서 쟁의행위와 연차휴가 산정 문제는 구체적인 점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헌법에서 노동쟁의권을 비롯한 노동 3권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보신 것처럼 연차휴가를 산정할 때는 일정한 요건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근율은 출근일수 나누기 소정 근로일수로 산정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분모에 해당하는 소정 근로일수에 정당한 파업기간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출근율을 계산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 연차휴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정당한 파업기간은 소정 근로일수에서 제외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즉,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정당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근로 의무가 소멸된다고 해석되므로 파업기간은 소정 근로일수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또한 연차 유급휴가 일수를 산정함에 있어 파업기간을 비례적으로 공제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안은 외국계 생명보험회사 A의 직원 600여 명이 2008년 1월 말부터 8개월여 동안 이른바 준법투쟁을 벌여왔었던 것인데요. A보험회사가 직원들이 실제로 일하지 않은 기간의 비율을 따져서 연차 휴가 일수를 줄인 뒤 이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자 미지급된 연차 휴가 보상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이나 이 회사의 취업규칙 어디에도 연차 유급 휴가 일수를 파업한 기간에 비례해서 줄일 수 있다는 규정이 없고, 회사의 취업규칙에 보면 연차 유급 휴가는 근로자가 1년에 80% 이상 출근할 경우 15일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법정 휴가이며, 직원들이 파업에 참가해 일하지 않은 기간은 근로일수 및 출근일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 80%를 넘게 출근하면 정상적인 유급 휴가를 받는 것이 옳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연차 휴가의 보장적 성격을 감안해 보면 이러한 판례의 태도는 타당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근로자가 취업규칙에 정한 사유에 의해 정직 내지 직위 해제 등의 징계를 받았을 경우 그 정직 내지 직위 해제 기간을 소정 근로일에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는 출근율에 영향을 주며, 이어서 그 다음 해의 연차 유급 휴가와 수당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입니다. 이에 관한 사안이 있는데요. 이 사안에서 피고는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이며 원고는 피고에 의해 불법 파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근로자들이었습니다. 이 사안에서 원심은 연차 유급휴가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정직 및 직위 해제 기간을 소정 근로일수에 포함시키되 출근일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피고 공사의 취업규칙이 근로기준법에 정하여진 기준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연차 유급휴가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위 취업규칙의 규정에 따라 정직 및 직위 해제 기간을 출근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이 부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고, 대법원도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수긍하면서 정직이나 직위 해제 등의 징계를 받은 근로자는 징계 기간 중 근로자의 신분을 보유하면서도 근로 의무가 면제되므로 사용자는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의 정직 또는 직위 해제 기간을 소정 근로일수에 포함시키되 그 기간 중 근로 의무가 면제되었다는 점을 참작하여 연차 유급휴가 부여에 필요한 출근 일수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할 수도 있고, 이러한 취업규칙의 규정이 구근로기준법에 반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대법원 판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취업규칙 규정이 당시의 근로기준법 규정보다 불리한 것인지에 대한 해석이 다를 수 있으며, 또한 이번 시간에 다루고 있는 소정 근로일수에 대한 해석론적 관점에서 일관적이지 못한 측면이 있다는 견해 등이 그것입니다. 하지만 연차 휴가의 성격을 오직 한 가지로만 고정화시킬 수는 없을 텐데요. 연차 휴가는 보장적 성격을 갖는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보상적 성격이 전혀 없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당시의 근로기준법 규정은 현재와는 조금 달리 출근율에 따라 차등적, 보상적으로 연차 휴가 일수를 부여한 측면도 없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편 다른 판례에서 쟁의행위의 경우에 판례가 그 기간을 소정 근로일수에서 제외한 것은 정당한 쟁의행위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하철 공사 사안과 같이 불법 파업이라는 이유로 취업규칙에서 징계하였고, 이 징계 기간을 소정 근로일수에 산입한 것을 무조건 부당하다고 할 수만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규정에서는 1년간 80% 이상 출근이라는 전제 조건을 설정해 두고 있지만, 출근과 관련해서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그리고 임신 중의 여성이 휴가로 휴업한 기간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타의 휴직 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연차 휴가를 산정할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우선 근로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휴직으로서, 예를 들어 근로자가 형사사건으로 구속 수감되어 근로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고 휴직한 기간에 대해서는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앞에서 본 불법 파업의 경우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해외 연수 기간은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회사 차원에서 경비를 지원하고 연수를 보내준 경우라면 그 연수 기간을 소정 근로일수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고, 만일 근로자 개인이 자발적으로 해외 연수를 간 경우라면 굳이 소정 근로일수에서 제외할 필요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근로자가 지각을 하거나 조퇴를 하는 경우가 문제인데요. 보통 각 기업의 취업규칙 등에서 한 달에 3번 지각하거나 5번 조퇴한 경우에는 각 1일 결근한 것으로 본다는 등의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출근이나 만근은 일단 소정 근로일에 근로자가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일단 사업장에 출근하여 소정 근로일의 근로시간 전부로 채우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문제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지각 조퇴는 연차 휴가를 받는데 장애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법률적인 해석보다 이렇게 지각과 조퇴를 상습적으로 하는 근로자를 회사는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네, 이상과 같이 연차 유급휴가의 실무상 쟁점 중 첫 번째로 소정 근로일에 대한 해석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부당해고, 쟁의행위와 그에 따른 징계, 각종 휴직 등은 실제로 빈번히 일어나는 문제로서 기업 담당자는 물론이고 근로자들로서도 유심히 살펴야 하는 것들인데요. 법 규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법원에서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를 알아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